안녕하세요. 테스트네이션의 우승수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테스트네이션 대학백과사전 제2탄 예일대학교 2부를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예일에 대한 간략한 개요의 정보,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를 잠깐 훑어보면은 이제 예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고, 예일의 역사, 그리고 캠퍼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입시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해 드린 대로 그냥 단순히 나와 있는 정보를 얘기한다기보다는 좀 더 입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입시에 대한 정보 같은 경우는 구글에 이제 나무위키, 저희가 이제 참고를 하고 있었던 그 위키 사이트에 예일의 입시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하버드 대학교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보다 보니까 이제 만들어 주신 것 같고, 사실 하버드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은 이제 입시에 대한 정보 카테고리가 따로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제 사용하게 되는 이 정보들은 저희 테스트네이션의 블로그에 저희가 작성을 했었던, 최근 자료는 아니고 한 2년 정도 된 자료죠, 또는 더 오래된 자료들에 있는 정보들을 좀 가지고 와서 저희가 작성했던 내용을 셀프 피드백해서 좀 고쳐보는, 그리고 또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일의 입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요, 아이비리그 입시 경쟁률은 해가 거듭할수록 높아져 가고 있다. 2021년에 발표된 예일 대학교 합격률은 early 전형과 regular 전형부도 합쳐서 5.31%. 이때까지는 5.31%였네요. 전체 지원자 47,240명 중 단 2,502명만 합격했다. 예일 대학교 같은 경우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early 전형과 regular decision 전형이 있는데, 예일의 early 전형은 조금 특이하다. 다른 대학들이 많이 하는 early decision이나 일반적인 early action이 아니라 single choice early action SCEA라는 것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early action이랑 early decision을 반씩 섞어둔 것이다. 예일의 single choice early action으로 지원하게 되면 11월 1일까지 지원서를 제출하고, 다른 대학의 early action이나 early decision으로 지원할 수가 없다라고 나와 있네요. 이 정보 조금 업데이트가 필요해 보이나요? 뭐 맞고 틀린 걸 떠나서. 업데이트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지금은 5.31이 아니죠. 지금은 4.6인데,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중요할까 우리한테. 뭐 중요할 수도 있겠죠. 2022년이 4.6%까지 이제 떨어진 거죠? 네네. 2008년에는 12%였으니까 거의 1%씩 떨어진 거긴 한데, 2008년이 12%. 네, 12% 정도였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를 보면 한 15년 됐잖아요. 1%라고 하는데 1%까지는 아니어도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이 퍼센테이지를 보면 좀 더 쉽게 좀 풀어달라, 이게 어떤 느낌일까라고 하면 대부분 그럼 100명에서 5명 들어간 거 아닐까요? 라고 하거든요. 맞긴 맞잖아요. 수학적으로. 수적으로 봤을 땐 그렇죠. 보면은.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실제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10% 미만의 사람들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랜덤한 디스트리뷰션보다는 셀렉티브한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체감상 1000명 중에 4명? 그러니까 이게 100명 중에 4명이 아니라, 왜냐면 나머지 90%는 넣지도 않을 거라서 거의 탑의 탑 친구들이 들어가서 그들이 100명을 만들고 그 100명 안에서 5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47,240명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말로 뭐 허수가 없는 거죠. 외질한 친구가 없는 거겠죠. 거의 90%는. 예일의 서플리먼트 에세이 같은 걸 보면은 준비가 안 된 친구는 에세이를 쓰다가 관두겠다라는 생각을 좀 들긴 했어요. 이제 IB 에세이들이 좀 그렇잖아요. 사실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쓸말 자체가 좀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전체 지원자 47,000명이라고 하잖아요. 가로치고 47만 명 정도라고 하면 어떡해요? 체감상 47만 명. 그 정도일 것 와, 같으면. 약간 경쟁하는 느낌이 그 들 중에 것이다. 2,509명이 합격했다. 그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요? 조금 더 잘 준비해야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식으로 준비하면 그게 이 정도 확률에서 저렇게 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SCEA라는 이제 전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일반적인 early나 early action이 아닌 SCEA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REA잖아요. Restricted Early Action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랑 뭐 다른 점이 있나요? REA라는 제도랑? 아니요? 똑같은 건데 이름만 지금 다르게 지정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요 REA라는 제도는 이제 밑에서 더 나오겠지만 좀 특이한 제도입니다. Early Action이랑 Early Decision이 섞여 있는. 그래서 밑에서 좀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그 SCEA를 하는 학교들이 몇 없고, 왜 하냐 이걸. Early Decision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붙으면 무조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secure 하고 싶은 마음, 나는 이제 무조건 간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니까 학교 입장에서도 좋겠죠. 근데 이런 대단한 학교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어비앤비 같은 거를 하면 어떤 곳은 지금 당장
정말 뭐 한 달 정도 안에 숙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면 뭐 한 2주 전에는 환불이 불가능 이렇게 나오는 곳도 많아요. 근데 엄청나게 핫한 곳은 하루 전만 해도 free of charge. 어차피 누군가 바로 들어올 거니까. 상관없어. 어차피 너 말고 다른 들어올 사람 많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SCEA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최고의 학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굳이 우리 학교를 그렇게 오기 싫으면 디시전은 했다가 아차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약간 다른 데 할까? 할 거 그쵸. 그랬다. 뭐 이런 좀 더 좋은 데 써볼 걸 그랬나?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알고 보니까 나랑 맞는 데가 다른 데가 있었네.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 네가 뭘 다른 데 원해도 한번 가봐. 다 충족해줄 수 있어 우리 학교는. 그런 느낌이죠. 자신감에서 뿜어나. 굉장한 자신감이죠. 그래서 대부분 아이비 학교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전형이죠. 맞아요. 힙스랑. 프린스턴, 뭐 스탠포드. 다음으로 보면 하지만 만약에 SCEA로 예일에 지원해서 합격했을 경우 무조건 예일에 가야 되는 건 아니다. 방금 얘기를 했죠. 레귤러 디시전으로 다른 학교를 지원해서 합격했다면 그 학교에 가도 된다. 하지만 이 SCEA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둬야 할 점이 있는데 일단 SCEA로 예일에 지원해도 강제성이 없는 다른 롤링 어드미션을 지원하는 학교 혹은 주립대학에는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다. 미국 대학에는 이렇게 Early Action, Early Decision, Roll Admission처럼 전형이 많다. 예일대학교도 다른 최상위권 대학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평가하는데 당연히 학업적 능력은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 있어야 한다. 제가 옛날에 한번 영상을 찍은 적이 있던 내용이죠. 네, 이제 네, Early 맞아요. Action이 뭔지, Early Decision은 뭔지, Rolling Admission은 뭔지. 이거는 이제 미국 대학에 좀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해당 영상을 보고 좀 이거에 대한 정보를 좀 알아두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싱글 초이스 얼리 액션이든 얼리 디시전이든 그럼 합격률이 어떻게 되냐라고 간혹가다 물어보는 게 있는데 저는 이게 합격률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정말 탑의 탑으로 준비를 했으면 얼리든 레귤러든 다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내가 어느 학교를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일을 선택을 해서 내가 SCA로 했어요. 그럼 SCA는 내가 바인딩이 아니어서 붙어도 안 가도 돼요. 근데 또 다른 학교는 절대 못하게 돼 있어. 그만큼 나한테도 셀렉션을 넓히지 못하게 만든 제도란 말이에요. 하지만 어쨌든 SCEA를 한다라는 건 난 이 학교에만 관심이 있어 라고만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확률을 보면 조금 더 높겠죠. 레귤러보다는. 왜냐면 SCEA를 하는 학생들이 그만큼 많이 없을 거니까. 같은 전형끼리 붙게 되니까. 그쵸. 그러면 이제 퍼센테이지만 봤을 때는 레귤러보다는 굉장히 높네 생각하는데 또 이게 되게 위험한 그런 1차원적인 접근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럼 누가 SCA 할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SCA로 딱 들어갔을 경우에는 경쟁률이 뭐 10대 1인데 레귤러는 100대 1이다. 그러면 생각하는 게 그럼 당연히 SCA 쓰는 게 낫지 그쵸. 않나라고 하지만 막상 그 10명에 딱 들어가서 근데 봤더니 네이마르, 진짜 메시, 그쵸. 최정의 10명이 손흥민 그쵸. 이런 애들이 있어서 이게 내가 상위 아까 10%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상위 1%가 또 이제 또 모이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결정인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는 이게 되게 이 친구가 못나서 이 친구가 잘 준비가 안 돼서가 아니라 그냥 전 세계에서 너무나도 잘 준비했던 친구들이 있고 이게 또 내가 인터내셔널 학생의 신분이냐 아니면 좋은 보딩 학교 안에 있는 친구냐 요거에 따라서 다 다르고요. 리크루트냐 레거시냐 이거에 따라 다르고 패컬티에서 몇 명을 뽑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내가 이해를 하고 나서 얼리 액션을 떨어졌을 때는 그래 그 정도의 찬스에서는 떨어질 수도 있겠어 라고 하는데 어떤 친구는 그냥 냈다 떨어졌으니까 울고 아니면 내가 뭐 잘못 선택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결코 쉽지 않은 단순한 결정은 아니라고 생각은 들어요. 단순히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수치로만 판단을 내릴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제도가 네, 아니다. 그럴 거면은 애초에 저희 일이 의미가 없겠죠. 저희가 하는 이제 컨설팅 저희가 하는 일도 업무가 의미가 없고.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런 네. 분석을 하는 네. 업무를 그리고 하고 있으니까. 어드미션도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우리가 10년, 20년 레코드를 보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예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그리고 두 번째로 제일 많은 이제 노벨 프라이즈, right? winners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절대 운으로 뽑지 않는다라는 건 계속 역사로 증명하고 증명을 있잖아요. 하고 있는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들이 보는 눈이 있겠죠. 그리고 저희는 그 눈을 저희도 길어서 이 사람들처럼 보이게끔 도와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전형들이 존재를 하고 다음 보게 되면은 예일대학교 홈페이지에는 자기 분야에서 리더가 되어서 그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다고 나와 있다. 예일을 통해 각 분야 리더가 될 사람들을 선발한다는 것인데 예일대학교 입학처 측에서는 지원서를 읽으면서 학생이 두 가지 질문에 충족하는지 본다. 첫 번째, 예일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 있을 것인가. 두 번째, 예일대학교 커뮤니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예일대학교 학부 학장 마빈천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예일대학교가 추구하는 학생상은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인재라고 한다. 학업 성적이 우수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남을 누르기보다는 배려하는 인재를 원한다. 그래서 공동체 의식을 네. 굉장히 강조한다는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쓴 거지만 어떻게 보면은 나무 위키처럼 글을 쓰는 입장에서 항상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글을 쓰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상대방에 대해서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상담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그 정확하는 것보다는 내용에 오해가 좀 있을 것 같은 문구들이 있긴 있네요. 어떤 부분이 그렇죠? 특히 이제 각 분야의 리더가 될 사람을 선발한다. 그 말은 너무나도 전적으로 정확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일대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학생을 입학시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리더십을 개발하는 방법은 선택한 분야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 내가 선택한 분야가 케미스트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정말로 폴리틱이 될 수도 있고 아트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분야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개개인의 그런 몫이니까 이거는 그 노력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노력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단순하게 그냥 뭐 내가 President of the Art Club이기 때문에 리더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각 분야의 리더가 되어서 그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다라고 나와 있다라는 건 네. 그냥 리더가 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이거를 봤을 때 그럼 나 예일대학교 쓰고 싶으면 우리 학교에서 클럽 만들어서 프레지던트 해야지. 아니면 그냥 학생 회장이 된다든지. 회장 해야지. 예.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그거보다 더 큰 레벨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포지션이 중요한 건 맞는데 포지션이 다가 아닌 경우도 있고 또 포지션이 꼭 필요하지 않은 리더십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리더십을 줄 수 있으니까 리더십에 대한 디파인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 대신 내가 그냥 리더십이 무엇인가라는 것보다는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오고 싶은지. 그러면은 여기서 마지막에 좀 첨언을 넣는 게 좋겠네요. 여기서 말하는 리더십이란 단순히 어느 집단에서 리더 직책을 맡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그 이상 본인이 기여하고 싶은 분야에 네, 어떤 어떠한 변화를 갖고 올 것인지 그거는 개인의 그냥 몫이다. 개인의 몫이다 네, 라고 생각하면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질문 두 가지를 촉촉하지를 본다고 하잖아요. 예일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예일대학 커뮤니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근데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정말로 이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너무 빠삭하게 잘 알아. 그리고 나는 여기에 있는 리소스를 어떻게 쓰고 싶은지도 이미 막 플랜을 4년 동안 그려놨어. 그럼 나는 들어갈 수 있나요? 물론 좋아. That's one aspect를 이제 체크를 받았네. 그거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마치 여기서는 이제 요 두 가지가 꼭 제일 중요한 것처럼 제가 잘못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입학처가 지원서를 읽는 학생이 두 문제를 충족하는지는 이거는 맞긴 맞는데 두 가지 질문은 항상 있었으니까 그치만은 조금 더 입학 과정은 포괄적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 홀리스틱하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학업 기록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추천서라든지 뭐 에세이라든지 시험 성적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검토가 된 상황에서 보겠죠. 이 두 가지만 중요한 건 아니다. 제발. 그러면 그것만. 학업, 기록, 활동, 추천서, 시험 성적 단 이런 것들이 예일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충족됐을 때 네. 이런 걸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으로 예선전은 통과하고 와라. 맞아요. 예선전도 안 됐는데 본선부터 가려고 하지 마라라는 거죠. 네. 또 있나요? 그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인재. 이 말이 정확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유의할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학교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긴 한데 배려. 근데 이제 이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배려라는 것 자체가 내가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헌신을 하는지가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친절과 공감 그리고 변화를 가지려고 오는 그런 헌신과 자질이 있는지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학문적으로 재능이 있고 추진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배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생인지가 여기서 얘기하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러니까 배움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제 또한 배움이라는 행위 자체를 좋아하는 학생을 그렇게 선호한다. 네. 요게 이제 티가 나요.
나야 된다는 거죠. 가끔 이렇게 저희가 학생들한테 에세이를 이제 쓸 때 이런 조언을 해주면은 배움에 대해서 배움. 쓰죠. What is learning? 저는 배움을 좋아하고 이렇게 쓰는데 배움을 좋아한다고 쓰는 게 아니라 배움을 좋아하면 이런 걸 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활동을 하라는 거지 에세이 가가지고 나 배움 좋아합니다를 쓰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세이가 show not tell이잖아요. 그렇죠. 에세이만 우리가 show but not tell로 알고 있는데 모든 게 다 show but not tell이거든요. 이 전체의 모든 지원서가 show but not tell. 누구든 말은 할 수 있어요. 솔직하게 좋아한다고. 얘기해서 나는 목숨 걸 자신 있다. 아니 나 죽을 자신 있어. 뽑아만 주세요. 누구든 그 말 할 수 있어. 그리고 너보다 더 간절한 사람 많을 수도 있어. 근데 간절하다고 해서 여기 들어갈 수 없어요. show and proof죠. 증거를 가져와야죠. 맞아요. 마지막으로 좀 이제 얘기해보고 싶은 거는 요 문장이 조금 그래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보면은 학업 성취도에 대한 중요성? 당연히 이제 우리가 깔고 가는 basic checklist, basic necessity 이런 거잖아요. SAT 1580, 그쵸. GPA 4.0, AP 최소 5개 이상 넣었는데 다 5점. 맞아요. 저 5개 7개. 아니면 앨리스트 내가 가고 싶은 그러니까 전공 안에서는 뭐 AP, calculus, BC, 수학이면 뭐 그런 것들은.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좋은데 좀 아셔야 되는 게 대학은 좋은 학교를 좋으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 그러면 상위 1%, 0.1%로 가야겠다라는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성적이.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은 맞겠죠. 한국은 성적이 좋으면 네, 성적이 가장 좋으면 서울대 당연히 프리패스 아닐까요? 그쵸. 근데 이제 미국 대학 입시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위권에만 들어가 있고 그 상위권이 10% 정도이거든요. 솔직히 SAT 10%면 엄청 낮아요. 근데 이제 90%이니까 그거 엄청 낮은 거거든요. 그렇게 크게 높지 않아요. 근데 SAT는 조금 예외고 GPA나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상위 10% 정도로 유지를 하되 내가 갖고 있는 다른 재능들을 그리고 어떤 분야의 탁월함과 헌신할 수 있다는 걸 같이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이 학업 성취도가 학업 성취도 정말 그렇게 생각할까봐 학업 성취도가 그 학업이 아니라 나의 탁월함과 헌신적인 그런 모습을 SAT나 GPA 말고 다른 걸로 보여줄 수 있는지. 저는 SAT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사실 SAT 부모님들이 SAT 막 1560 안 나오면 달달달달달 볶는 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의 생각은 아니겠지만 진짜 입시를 보면 이제 중간 학교를 네이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560 받으면 당연히 좋은 건 맞는데 막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1560 안 받으면은 아이비는 뭐 택도 없다던데 GPA도 뭐 애가 맞아요. 학생이 B 하나 딱 받아오면 너는 아이비는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꼭 그렇지는 않다. 근데 이제 끝도 없네요. 그냥 왜냐면 끝도 없죠. 전공별로 다릅니다. 그렇게 맞아요. 얘기할게요. 전공별로 다르기 때문에 전공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SAT도 다르고요. 내가 어떤 인종이냐에 따라서 SAT의 성적도 다르고요. 많이 중요하죠. 내가 어느 나라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지역에 사는 건지도 중요합니다. 세레슨십이 있는지 없는지 네. 없는지도 중요할 거고 이게 절대 단순하지 않은데 정말 단순하게 보면 우성쌤 말로 1570 받을 때까지 닥달하고 물론 저희도 모순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1570 받게 노력해요. 왜냐하면 플러깅 더 홀스 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이 친구가 완벽한데 괜히 딴지 걸면 안 되니까. 왜냐면 아시안들은 딴지 걸 게 없어요. 나은 게 너무 다 완벽하니까. 네, 아무거나 하나 정도만 없으면 괜히 딴지 걸어. 우리 아시안 학생들은 제가 컨설팅 할 때는 딴지를 안 걸기 위해서 필린 더 홀스를 하기 위해 하는 거고 제가 항상 말하지만 많은 거를 충족을 했을 때는 탑 20 안에는 들어가는데 그 이상은 또 다른 이제 애니멀이겠죠.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 단순히 성적이 아닌 뭔가 내가 수치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닌 다른 게 더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예일과 같은 대학들은. 이거 얘기는 정말 영상을 네. 지금도 많이 찍어놨지만 정말 한 번 얘기하면 끝이 없는 주제인 것 같아요. 네. 이 점수에 대한 얘기.